자, 14강. 자, 14, 15는 이제 요 세력 얘기를 할 거예요. 12, 13은 정책, 제도, 법 얘기를 했잖아요. 자, 이 세력의 가장 키워드가 노동조합입니다. 어차피 자본가는 힘이 있었어. 그러면 이제 복지를 한다라는 건 노동자, 시민, 이런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힘이 있어야 돼. 그래야지 자신들의 이념을 정책으로 만들어내죠. 그래서 이 세력의 복지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노동조합이다. 혹은 조직된 노동, 노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이 노동조합에 대한 목표 또는 기능, 목표의 지향점, 이런 걸 하나 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념을 볼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념을 우리가 충분히 공부했는데 그 이념과 매칭이 되는 노동조합의 형태, 뭐 이런 것들을 볼 거고요. 노조의 형태로는 이제 기업별 노조와 산업별 노조인데 복지와 가장 관련이 있는 거는 힘을 쓰려면 산업별 노조가 돼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자, 그림으로 먼저 봐보죠. 이념을 보면 자유주의잖아요. 자유주의 이념에서의 노동조합을 경제적 노동조합이라 그래요. 일종의 실리적인 건데 자기네 임금 개선, 노동 조건 개선 이런 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가 기업별 노조죠. 그러니까 월급을 많이 올려줘, 적게 올려줘, 노동 조건, 환경 개선해줘, 안 해줘, 뭐 요런 데만 관심이 있어. 사회 전체적인 구조의 문제는 관심이 없어. 그런데 우리가 이제 관심 있는 건 사회민주주의가 복지잖아요. 여기에 있는 건 사회개혁이라는 말을 써요. 여러분, 사회주의는, 마르크스주의는 혁명이라는 말을 쓰죠. 혁명과 같은 말은 변혁이라는 말을 쓸 거예요, 또. 변혁이나 혁명이나 같은 거예요. 얘네는 그런 말을 쓰지 않아. 이 혁명, 변혁이라는 건 뜯어 고친다. 자본주의를 뒤집어 엎어서 사회주의로 만든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 사회민주주의는 요 둘은 기본적으로 자본주의를 그대로 가져가는데 얘네는 그걸 좀 바꾸겠다라는 거야. 개혁. 자, 그러려면 법을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힘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세력화를 해. 그러려면 기업별 노조로는 힘이 없다라는 거야. 노조가 다 하나로, 하나의 노조에 다 들어가자. 노동자들이 산업별 노조가, 산별 노조라 그러죠. 이렇게 되면 노조가 당연히 힘을 얻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노사정, 삼자 협의주의에 의해서 사회개혁이 노동자의 목소리가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일어나기 시작한다. 즉, 복지가 좋아지기 시작한다. 자, 그런 의미로 이제 큰 흐름을 볼 겁니다. 자, 노동조합이 어떤 건지 한번 봐보죠. 핵심 세력이다라는 거야. 제일 중요한 말은 복지를 위해서 여러분 항상 요 마지막 게 있는데요. 여기를 한번 미리 보죠. 자본과 국가, 이게 기본적인 주체예요. 근데 뭐 국가는 그렇다 치고 자본은 어차피 힘이 있는 애예요. 여기에. 그러니까 늘 힘이 없는 노동자는 개별적으로 존재했기 때문에 거의 힘을 못 썼죠. 그럼 얘네들 생각이 반영이 안 된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된다? 우리 세력화하자, 뭉치자. 뭉친 그 상징적인 단어가 뭐예요? 조직된 노동이다. 이 말의 상징적인 말이 노동조합을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걸로 구현이 되느냐? 아니다라는 거야. 얘네 이념을 구현시켜 줄 수 있는 진보 정당을 밀어줘야 돼. 그러면 얘네들이 그 이념을 법으로 만들겠죠. 정책으로 만들겠죠. 그 내용이에요. 어쨌든 여기서는 제일 중요한 게 요겁니다. 그래서 복지의 키워드가 뭐예요? 노동조합이에요. 가장 중요해. 복지가 되려면 노동조합이 만들어지고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므로 노동계급의 조직적 힘이,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노조의 힘이, 이런 말과 똑같죠. 클수록 복지국가는 더 강해진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가, 예를 들어서 스웨덴이 복지가 굉장히 강해. 그럼 우리 해석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오, 노동자들이 한 계급으로 똘똘 뭉쳐서 엄청난 힘을 발휘하겠구나. 더 간단하게 노동조합이 파워가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복지국가를 만드는 정치는 계급 정치입니다. 즉 노동자 계급과 자본가 계급, 이 둘에 의해서 서로 갈등하고 타협하면서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노동자 계급이 제대로 형성이 안 돼 있으면, 즉 똘똘 뭉쳐 있지 않으면 뭐 협상의 테이블로 들어갈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이 계급 정치의 핵심적 역할을 해주는 게 노동자다. 조금 넓게 보면 시민까지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이제 조금 더 언급할 건데, 진보 정당을 만들려면
우리가 투표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노동자만으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얘네들하고 요 시민과 연대를 해야 돼. 쉽게 얘기하면 각종 시민단체들이 있잖아요. 그 노동조합과 각종 시민단체들이 힘을 합해서 진보정당을 밀어주는 거야. 투표를 해준다는 얘기죠. 그럼 진보정당이 국회에 들어가서 그런 이념을, 사회복지 이념, 사회민주주의 이념을 구현할 정책을 만들어낸다. 그러면 법이 만들어졌어? 그러면 얘네를 왕따시킬 수 없죠. 그래서 이제 노가 들어가는 거야. 삼자 협의주의, 노사정. 뭐 이걸 좀 시민단체 다 포함하는 넓게 본다 그러면 사회적 조합주의, 영어로 표현한다 그러면 사회적 코퍼라티즘, 협동한다라는 의미죠. 이거나 이거나 같은 말이에요. 이런 건 다 이제 복지국가와 관련했을 때 쓰는 말들이잖아요. 자, 요거 이해를 좀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그렇게 복지국가에서는 가장 중요한 세력이다. 자, 그럼 노동조합의 기본 목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산업조직으로서의 목표. 그러니까 어떤 생산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의 목표니까 이거는 자기네 기업 안에서 제일 중요한 말이 단체교섭이에요. 단체교섭 할 때 뭐예요? 뭐 임금 올려주세요. 그러니까 노동조건 개선, 임금 뭐 이런 거 하고 산업민주주의란 말 나오는데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이란 얘기잖아요. 그럼 산업민주주의니까 우리 회사의 주인은 노동자야. 그러니까 의사결정에 노동자도 참여시켜줘. 노동조합이 먼저 해야 될 건 그겁니다. 두 번째, 여기만 머물면 안 되고 사회를 바꿔야 되잖아요. 사회 정치적 조직으로서의 목표도 있어요. 아주 거시적인 목표죠. 그러니까 개혁을 해야 된다는 거야, 사회. 시민권적 권리 획득. 여러분, 그래서 마샬이 시민권 얘기할 때 자유권, 정치권 플러스 사회권을 얘기하잖아요. 사회권이 보장되도록 적극적으로 움직여줘야 돼요. 누가? 노동조합이. 여기만 머물러요. 요 역할만 하면 자기네 사업장, 노동자만 좋아질 수는 있지만 이 사회 전체가 좋아지진 않아. 그래서 다른 노동자가 아닌 다른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복지 혜택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조금 더 심하게 밀면 변혁은 제가 혁명이라 그랬죠. 막스 정도 느낌, 마르크스, 계급적이고 정치적 운동, 뭐 이런 게까지도 해줘야 된다. 뭐 사회주의에서 주로 강조하는 거죠. 요게 사회정치적 목표다. 여기에 방점을 두는 게 사회민주주의 쪽이고, 여기에만 머물러. 이게 약간 자유주의 쪽이죠. 여기까지 가야 돼. 요 점까지 가는 게 사회주의 쪽이다. 그러니까 어쨌든 요렇게 이해할 수 있고, 요건 조금 이제 의미 있게 보셔야 돼요. 노동조합의 목표 지향 또는 기능 뭐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는데 네 가지죠. 경제, 산업민주주의, 사회적 연대, 정치적 계급. 자, 경제라는 건 노동조합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가야 되냐, 또는 어떤 기능을 해줘야 되냐, 노동조건 개선하는 기능을 해야 한다. 이게 경제적 실리지향이라는 거예요. 즉 임금 인상 대표적인 거죠. 이건 뭐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두 번째 해줘야 될 건 산업민주주의까지 나가줘야 돼요. 이거는 경영창가, 아까 전에 앞에 걸로 얘기하면 의사결정, 어떤 산업 현장에서 의사결정하는 거죠. 이게 산업민주주의. 요 1, 2번을 다시 올라가 보면 요 두 가지를 제가 설명해 놓은 거죠. 노동조건 개선과 산업민주. 여기를 지향해야 된다. 이제 남은 건 요 두 가지잖아요. 그래서 사회적 연대, 많은 시민들 단체, 같은 노동조합끼리 다 힘을 모아서 노동자의 지위 향상이에요. 이렇게 되도록 법을 바꾸자. 그러면 이제 시민단체와 연대해서 진보정당을 밀어주고 얘네들이 국회에 들어 법을 만들는다. 이게 사회연대의 지향이라는 거예요. 정치 계급, 마지막이죠. 노동계급을 단결해서 정치 세력화를 만들자. 정치 세력화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노조에서,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가 2번까지는 상식적으로 노조가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진정한 복지가 되려면 이 3, 4번까지도 나갈 수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각 그 이념에 따라서 어디다가 방점을 찍느냐는 조금씩 차이가 있죠. 있긴 있다. 자, 그래서 자유주의 이념부터 보겠습니다. 얘네 이념을 반영한 노동조합을 경제적 노동조합 혹은 실리적 노동조합이라고 얘기를 해요. 돈. 이게 신고전주의 관점이라는 건데 여기서 이 고전주의라는 건 경제학에서 이제 고전주의, 고전학파, 신고전학파 이런 약간 여러분 복지에서는 이렇게 푸시면 돼요. 자유주의다. 그래서 우리가 고전적 자유주의 할 때 고전 뭐 이런 말 썼는데 뭐 그거랑 맥락이 닿기도 하고 안 닿기도 하지만 보수주의도 마찬가지로 자유주의인데
어쨌든 여긴 조합원의 경제 문제에 초점을 둡니다. 그래서 실리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노조 형태는 기업 노동조합, 기업별 노조라는 거예요. 그 기업마다 노조 하나씩 만들어서 다른 기업 노조하고는 손을 안 잡아. 자기 기업 노조원들만 생각하는 거예요. 다원주의도 여기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원주의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다양성에 대한 인정이란 말이에요. 다양성 인정. 민주주의가 된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자유주의다 이런 말이니까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저런 목소리도 나오는 것들을 다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유주의는 곧 다원주의를 의미하는 것이다. 요것도 하나 갖다 놓고, 그러니까 하나의 목소리만 내자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자, 노동의 적은 고용주가 아니라 시장의 공격이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고용주는 자본가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는 자본가가 너네 적이 아니야. 기본 입장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시장의 수요 공급, 즉 소비자 때문에 잘못된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주 비겁한 얘기죠. 얘네가 제일 중요한 건 요거예요. 단체 교섭. 기업 안에서 단체 교섭해서 실리, 다시 말해서 임금 인상, 노동 조건, 작업장 공동 규제, 공동 규제니까 어떤 출근 시간, 퇴근 시간 뭐 이런 거를 같이 의사결정하자. 그래서 법 개정, 단체 임금에 관한 단체 협약 요거 되게 중요하고 돈 얘기, 그다음에 법 이런 거 바꾸는데 초점을 둡니다. 뭐와 관련한 거요? 요런 작은 부분에 대한 거. 사회 전체의 법을 뭐 구조를 바꾼 이런 법 아니에요? 그리고 얘네가 또 특이한 게 우리 싸우지 말자. 이 협조라는 말을 써요. 아니 넌 적이 아니잖아. 적은 고용주가 아니야. 우리 협력해서 우리가 돈 많이 벌고 임금도 올려줄게. 조건도 개선하고 노동 조건 할 때 뭐 아니 노동 규칙 만들 때 너네도 참여해. 너네 의사도 해줄게. 다 다원주의 다 인정해 줄게. 돈 문제에 포커스를 둡니다. 그러니까 쓸데없이 옆에 기업하고 연대하고 뭐 사회적 연대해갖고 데모하고 이딴 짓 하지 마. 여기에 초점을 둔다. 분위기만 보시면 돼요. 어떤 건지. 자, 여기에 극단으로 있는 게 사회주의죠. 마르크스주의. 얘는 혁명, 변혁이란 말을 써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이 사회주의가 노동자의 세상을 만들자라는 거예요. 마르크스가 주장했던 게. 그러니까 노동자가 똘똘 뭉쳐 있는 게 노동조합이잖아요. 얘는 계급의식의 산물이자, 즉, 우리 노동자는 우리가 하나의 착취받는 계급이라는 의식이 있어, 저 의식이 생겼기 때문에 자기들이 똘똘 뭉쳐서 만든 게 노동조합이라는 거야. 그리고 그러니까 이 노동조합을 바탕으로 뭐를 일으킬 수 있어요? 혁명을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혁명의 학교다. 뭐 이런 아주 극단적이죠. 얘는 대립이 어차피 자본가는 적대적 관계로 존재한다 그랬어요. 이념에서 배웠죠. 자본가는 적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노동자들을 깨어있는 의식화를 무지 강조합니다. 너네가 착취당하고 있고 너네는 손잡고 연대를 해서 하나의 계급으로서 그래서 노동자를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혁명을 해야 돼. 그러니까 분위기. 자, 근데 복지하고도 멀어요, 여기는. 어차피 저는 자본주의 깨부시겠다는 얘기니까. 자, 우리 복지에 제일 가까운 건 사회민주주의잖아요. 그래서 사회개혁적, 혹은 사회조합주의, 삼자협의주의, 뭐 다 여기에 들어가죠. 그래서 얘네는 개혁을 추구하는 거예요. 경제도 개혁하고, 사회도 개혁하고, 얘네는 인정하죠? 노사 간에 갈등이 있어요. 노사 간에, 여러분, 협조를 강조하면 자유주의고, 적대적이다. 이러면 사회주의인 거예요. 근데 갈등이 있지? 그러나 우리 같이 그걸 타협하자. 요 타협이라는 말, 타협의 정치. 요런 말을 쓰면 사회민주주의 쪽에 있는 거죠. 개혁. 그리고 얘네는 개혁을 하기 위해서 거시적 사회정책을 추구합니다. 아까 전에 자유주의 쪽에는 자기 기업 안에 임금 조건 개선하고 노동 조건 개선하고 공동규제의 경영사 참가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굉장히 미시적인 거예요. 작은 거. 그럼 사회주의는 뭡니까? 이건 거시적도 아니고 미시적도 아니고 구조적인 거야. 이 사회 구조를 바꾸자. 아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얘네는 구조를 개혁합시다. 자본주의 구조를 놔두고 그 구조를 개혁을 합시다. 그러려니까 전체 틀을 보고 그러니까 생활임금 제공한다. 생활임금 한다라는 건 최저임금 보장해 준다는 거야. 최저생활 보장해 주고 노동 조건도 뭐 조건의 개선이 아니라 인간화. 뭐 아주 상징적 인간적 복지 이런 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시적인 맥락에서 사회적인 어떤 개선점에 대한 정책들을 구현해내려고 노력한다. 분위기상 세 가지 이념, 특히 우리가 여기 분위기가 더 중요하죠. 이제 형태로 갈 겁니다. 자, 여기 보면 대기업하고 중소기업이 있는데 정규직, 비정규직이 각각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림은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제부터 산업별 노조입니다. 형태. 요게 복지와 가장 관련된 겁니다. 이거는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딱 요 단어가 중요해요. 하나의 노조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의 노조에. 요게 제일 중요합니다. 산별 노조는. 그러니까 이 모든 4명의 노동자가 다 뭉친 거죠. 그러니까 힘이 어떻겠어요? 세지. 그러니까 정규직이 똑같은 일을 하는데 100만 원을 받고 비정규직이 80만 원 받고 중소기업의 정규직은 70만 원 받고 비정규직은 50만 원 받아. 똑같은 일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얘네들이 하나로 뭉쳤잖아요. 가만히 있겠어요? 목소리를 내죠. 뭐라고요? 연대 임금하자. 하나로 뭉친다는 거, 하나로 연대해서 그건 뭐겠어요? 야, 똑같은 일을 하면 똑같은 임금을 받아야지. 이걸 주장해. 그러면 만약에 산별 노조가 없으면 사장님들이 콧방귀 끼겠지. 뭔 헛소리야. 그런데 이 4명이 다 뭉쳐갖고 대들면은 힘이 엄청 세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삼자 협의주의, 사회적 조합주의가 가장 이제 노조도 타협의 협상의 테이블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가능해지는 거죠. 그러므로 서유럽의 복지국가는 이 노조가 세력화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노조가 세력화되려면 목소리를 내려면 조직 형태는 어때야 돼요? 산업별 노조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대부분의 복지국가는 산업별 노조를 배경으로 하고 기업별 노조가 아니에요. 산업별 노조를 배경으로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비정규직 D도 동일 노동의 동일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어떤 노조일 때 가능한 거예요? 산업별 노조일 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산업별 노조일 때 노사정 삼자 협의주의가 가능해진다라는 거야. 힘이 세니까. 그러면 반대로 이번에는 기업별 노조를 한번 봐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기업에서 정규직만 뭐 보통은 들어가는데 어쨌든 여기 기업 따로 여기 기업 그러면 2명 뭐 이렇게밖에 안 되잖아요. 이 기업별 노조는 기업의 노동자들이 하나의 단위 노조에 단위라는 건 기초가 되는 거. 그러니까 A 기업이 있고 B 기업이 있으면 A 기업 노조, B 기업 노조 따로따로 만든다는 거. 둘이 연대를 안 해. 그러니까 4명의 뭉친 거하고 2명밖에 없어. 심지어는 현실적으로는 정규직만 만들어. 그럼 한 명, 우리나라 같은 경우 특히 보면 힘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의 조직이 아니고 하나의 단위 노조로 가는 거예요. 단위 노조라는 건 여러분이 블락을 쌓잖아요. 그 레고 같은 거. 그럼 레고 조각이 있죠. 요 하나하나가 단위예요. 이것들을 끼워 맞추는 게 연대가 되고 3개가 있다 그러면 요 3개가 하나로 끼워 맞춰지면 이게 산업별 노조고 하나하나 단위별로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협동을 안 해. 이게 단위 노조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의 단위 노조. 요게 기업별 노조입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옆에 노조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자기 조합원들의 이익만 반영해요. 자기 기업에.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소속돼 있다는 정체성은 높습니다. 내가 A 기업의 노동자야. A 기업의 노조에 가입돼 있어. 이 정체성은 높아. 그렇지만 힘은 약해요. 힘은 흩어져 있지. 요것도 살짝 이해해 두세요. 그러니까 복지국가 되는데 기업별 노조가 된다? 힘이 없어. 즉 세력이 형성이 안 돼요. 정체성 높고 자기들 조합원 이익만 반영하면 뭐해? 노동자 전체의 힘이 없으니까 협상의 테이블로 노사정 늘 자본과 정부만 꿍짝꿍짝해서 큰 정책을 만들어내는 거야. 그러니까 거시 정책에 관심이 있으려면 산업별 노조가 돼야지 그 테이블로 내가 들어갈 수 있다. 자, 인간의 얼굴하는 자본주의는 다른 말로 보편적 복지국가라고 몇 번 말씀드렸죠. 이게 제3의 길에서 사실은 나온 거지만 지금의 의미는 보편적 복지국가입니다. 근데 이건 왜 나왔냐? 고전적 자본주의, 이거를 우리가 고전적 자유주의로 고칠 수 있어요. 네. 아담 스미스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로 했더니 시장에 맡겨둬라 이렇게 됐더니 양극화되고 불평등 심화되고 있는 놈이 다 가져가고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소수만 잘 사는 거야. 이걸 수정하려는 노력의 결과물. 전 이거 더 강조하고 싶어. 즉 거저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엄청난 피눈물 나는 투쟁의 산물이라는 거야. 이 투쟁을 하려면 노동자들이 뭉쳐야 돼. 즉 조직화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노동조합을 만드는 거고, 다른 말로 하면 산업별 노조를 만들어서 투쟁을 했단 얘기야. 이 노력의 결과물은. 이거 안 했으면 안 된다. 그러면 아주 단순 도식이지만 대한민국이 복지 선진국이 되려면 일단은 노동조합이 많이 있어야 되고, 동시에 걔네들이 연대를 해야 돼요. 산업별 노조가 있고, 그럴 때 비로소 가능하다. 그러나 우리가 한국 복지를 나중에 보시겠지만 우리나라 노조 조정률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아주 그러니까 뭐 뻔한 얘기죠. 자, 그다음에 여기가 조금 중요한데 요건 이제 이해가 됐죠. 여기가 중요한데 여러분 이 보편적 복지 국가에 하면 여러분 요 사회적 임금을 강조한다. 시장 임금은 자유주의에서 강조한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아주 엄밀하게 얘기하면요. 여러분 보편적 복지 국가는 둘 다를 보장하는 거예요. 자, 이건 얘기할 필요 없죠. 만약에 이런 문장이 나온다 그러면 틀리는 거야. 보편적 복지국가는 사회적 임금만을 보장한다.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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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이제 왜 그런지 볼게요. 먼저 이거는 알아. 사회적 임금을 보장한다라는 건. 그죠? 그래서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노동조합이 세력화됐죠? 그래서 시민과 연대를 하는 거야. 노동조합, 또 시민, 여기에서 진보정당이죠. 그럼 국회에 들어가서 복지 정책을 만드는 거죠. 복지가 바로 소득 이전, 소득 재분배 정책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임금을 많이 받게 만들어 놓는 거야. 이거는 이미 알고 있어요. 복지 국가에서는 이렇게 된다. 근데 시장 임금도 보장한다는 거는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자, 노조가 주도하고 이를 시민사회가 지지하여 노동 상권을 통한 협상력에 의해 시장 임금이 높아진다. 이런 얘기하고 비슷해요. 앞에 위랑 하면 자 노동자 만들어졌죠. 시민사회가 연대했죠. 그래서 정당이 국회로 들어갔죠. 그러면 노동 상권을 보장하는 정책들이 많이 만들어졌겠죠. 노동 상권이 뭐예요? 뭐 단체 협상 할 수 있고요. 단체 교섭도 할 수 있고 파업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협상을 했는데 사장이 말을 안 들어먹어. 그럼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파업하는 거야. 그러면 사장이 다급하니까 다시 또 협상의 테이블로 나와서 이렇게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내가 최저임금은 받을 수 있죠. 시장임금을 받는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높아진다. 내가 착취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옆 기업이 80만 원 받으면 똑같은 일에 대해서 나도 80만 원 최소한 받게 된다. 비정규직이지만 이게 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높아진다. 높아진다는 얘기요. 그러므로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는 보편적 복지국가,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는 당연히 사회적 임금이 높아집니다. 그러나 동시에 시장 임금도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 다가 그래서 보장이 된다. 높아진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자유주의는 시장 임금이 낮아지죠. 왜냐하면 이게 최저임금도 못 받게 막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정부가 관여도 안 하고 노조가 힘도 없으면 원래 법적으로 80만 원 줘야 되는데 70만 원만 주고 부리는 게 자본가의 생리란 말이에요. 사회적 임금은 다 자동으로 낮고요. 높을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주의 드리는 겁니다. 둘 다. 자, 이제 퀴즈 문제 하나 풀어보죠. 사회민주주의라 그랬어요. 요 노동인과 가장 가까운 거 골라라. 다원주의. 그럼 이거는 자유주의 이념이죠. 다양성 인정. 계급이란 말 나와요. 그럼 이건 사회주의죠. 사회주의. 혁명. 뭐 이런 말. 자, 가장 주된 활동을 단체 교섭으로 본다. 그럼 이건 자유주의죠. 그러니까 우리 기업 안에서 단체 교섭을 통한 임금 인상, 노동 조건 개선 이것만 메인이야. 이게 제일 중요한 사회 개혁 이런 거 관심 없어. 그죠? 그러면 노사 간의 갈등과 타협 요 말이 바로 사회민주주의에서 중시하는 의미죠. 의미.